제가 최근에 업로드해드린 영상 내용은 엘리어트 파동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거래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다뤘었죠. 제 최근 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제가 19일부터 거래한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익률을 보시면 대부분 수익으로 거래를 마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손실 2번 그리고 1번, 그래서 이 구간에서 거의 수익을 내면서 손실은 단 3번 만에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최근 거래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보니까 승률이 88%, 대략 90%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매매 내역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월 19일이라고 했으니 대략 이쯤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저는 시장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박스권을 판단한다면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 될 테고 여기가 상단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이면 박스권 중단보다 상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게 좋겠죠. 그럼 어디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좋을까? 단기적인 거래에서는 이 정도를 설정할 수 있겠지만 더 큰 거래에서는 최대 여기까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박스권을 제대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짧은 움직임에서는 이 정도의 박스권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거래를 했었고, 조금 더 큰 추세에서는 이 정도 범위를 생각하면서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물 거래를 할 때 되도록 한 방향만 정해서 거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매물대를 잘 판단할 수 있다면 양방향 거래를 하기가 오히려 겁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움직임에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매수를 본다는 생각과 여기서 매수를 본다, 여기서 매수를 본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쉽게 생각이 들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직전에 큰 매물대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를 돌파해야만 상승 가능성을 지속할 수 있는 판단이 되는 건데,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움직임 가지고는 돌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더 만들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매수 신호를 더 봐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말씀드린 부분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숏 포지션 전략을 세웠죠. 숏 포지션 전략을 19일부터 쭉 위로 올려보니까 대략 25일까지 거의 숏 포지션만 잡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상단에 보면 이제 롱 포지션만 잡았죠. 그래서 최근까지 제가 롱만 거래를 했는데, 이렇게 거래 내역들을 보니까 19일부터 25일까지는 거의 숏만 봤고, 그리고 그 이유는 롱만 봤다, 이렇게 매매를 요약할 수 있겠죠. 다시 차트를 봐서 19일부터 25일까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이면 뭐 대략 이 정도 되겠죠? 저는 여기부터 거래를 시작해서 계속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서 거래를 했고, 그리고 이날 이후로는 상승에 대한 생각만 하면서 롱 포지션 전략 거래를 했다. 돌이켜보면은 좋은 선택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웬만하면 손절을 하지 않고 수익으로 거래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추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서 어떻게 움직임을 봐야 되냐, 여기서 한번 타점을 잡아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미 매물대를 만들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권 판단을 했을 때 상단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짧은 움직임에서 확인했을 때는 여기서 매물대를 만들고 내려왔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더더욱 상승 가능성보다는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매도를 보기 매우 좋은 자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반등을 보여줬죠. 반등을 보여줬을 때는 여전히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매도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가 기준이 될 테고, 두 번째는 아까 들어갔던 이 구간이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장세에서는 이렇게 저항선을 판단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구간을 저항선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간을 저항선으로 판단하죠. 첫 번째 만든 매물대에서 하락 돌파해서 여기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나 가지지 못하고 내렸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크게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기준으로 계속 매도를 볼 만한 자리를 줬죠. 여기 이렇게 빠르게 꼬리만 만들면서 기회를 준 구간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들어가면 짧게 거래를 하면서 계속 수익을 내는 거죠. 여러분이 포지션을 잡았을 때 막 5%, 10% 이런 수익까지를 기대하지 마시고 대부분 2, 3% 내로 수익을 챙겨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너무 크게 먹으려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계속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지 않거든요.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반등에서 좋은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 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런 꼬리에서 스탑로스가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오히려 그 이상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잡고 이걸 길게 가져가면서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포지션을 홀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잡았는데 충분히 수익이 나고 있다면 그냥 청산을 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다른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계속해서 여기를 매도 기준으로 잡았다면 수익을 낼 만한 자리를 계속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설명해 드릴 포인트가 있는데 아까 여기서 매물대 기준으로 잡았는데 여기를 돌파했죠. 여기를 돌파한 상태면 다시 지지할 가능성에 따라서 상승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냐.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지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돌파했음에도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누군가가 매수하려는 힘이 보이지 않고 계속 매도만 생각하는 힘처럼 보이는 이런 움직임을 만듦에 따라서 큰 하락을 보여줬고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매도를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움직임을 캐치하기 어렵다면 이런 큰 구간 한번 나오고 여기서 진입을 잡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런 매물대도 사실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하락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계속 열리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가 이쯤부터 이제 상승에 대한 신호를 확인하면서 롱 포지션 전략만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이 큰 추세에서 이제 박스권 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하단을 도달하자마자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상태가 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헤드앤숄더를 생각하면서 상승 반전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는 시점이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여기서 아주 자명하게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 상승폭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만 이런 매물대를 쉽게 이기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좀 더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그런 횡보하는 모습이 이런 넥라인을 지지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다 지나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관점을 이 빙엑스에서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 부분에서는 제가 헤드앤숄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헤드앤숄더를 이야기하면서 상승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 다음 강세 깃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또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둬야 한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박스권 판단을 해라. 박스권을 판단해야 지금 매물대를 기준으로 내가 상승 가능성을 보는 게 유리할지 하락 가능성을 보는 게 유리할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했으면 그쪽 방향으로 설정해서 계속 그쪽 한 방향으로만 거래를 하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방향에 대해서 다 예측하면서 발라먹을 순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한 가지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에 대해서만 계속 거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 중심의 거래로 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승률 중심으로 거래에 참여하면서 되도록 손실을 보지 않고 멘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거래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은 거래 전략이 될 겁니다.